먼저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페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를 통해서 AI 시대의 투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는 거니까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 10월 1일 나스닥에 정말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르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페르미 IPO가 그냥 한 회사가 상장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AI 혁명이 만들어갈 미래에너지 시장에 월스트리트가 얼마나 거대한 돈을 걸고 있는지 그 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바로 페르미가 상장하자마자 시장에서 인정받은 시가총액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는 자산도 없고 매출은 당연히 영환인 회사가 받은 가치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와, 그리고 이 기대감은요, 상장 첫날 주가에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55%. 이게 상장 첫날 주가가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공모가가 21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32달러를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단순한 열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도대체 뭐가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만든 걸까요? 근데 진짜 제일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단 10개월. 페르미가 회사를 세운 지 불과 10개월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도 안 된 회사가 18조 원짜리 기업이 되고 상장 첫날 주가가 55%나 폭등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보고 자동차가 조립되면서 동시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라고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건물 하나, 발전소는커녕 삽 한 번 떠보지도 않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페르미는 도대체 월스트리트에 어떤 이야기를 팔았던 걸까요?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페르미가 내세우는 바로 이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냥 뭐 부동산 회사나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AI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 이게 바로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AI 혁명 하는데 이 혁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최첨단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예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전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전기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병목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페르미가 얼마나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먼저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땅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전력회사랑 따로 만나서 아주 복잡하고 힘든 협상을 또 해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죠. 그런데 오른쪽 페르미 모델을 보세요. 이 모든 걸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거대한 땅에다가 발전소랑 데이터 센터 부지를 아예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뭐 골치 아픈 거 다 사라지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니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미를 이해하려면 에너지 부동산 복합체라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회사로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세금 혜택 때문에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의 형태를 하고는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보통 리츠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배당 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페르미는 지금 당장 수익이 0원입니다. 대신에 AI 시대의 전력이라는 대동맥을 우리가 독점하겠다는 그 미래 가치, 그 거대한 비전에 투자하는 개발 단계의 성장주에 훨씬 가깝다고 봐야죠. 물론 그냥 계획이 멋지다고 해서 시장이 18조 원을 그냥 주진 않겠죠? 시장은 페르미가 아직 실물은 없지만 이 계획을 진짜 현실로 만들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핵심 무기가 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막강한 정치적 자본입니다. 예전에 텍사스 주지사도 하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까지 지낸 릭 페리가 공동 창업자거든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처럼 규제가 까다로운 사업에서 이런 거물이 있다는 건 인허가 받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힘이 됩니다. 둘째, 지리적 이점이 아주 끝내줍니다. 부지가 텍사스의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 바로 옆에요. 핵심 연료를 누구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선제적으로 자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다는 핵심 부품, 가스터빈을 이미 확보해 놨고요. 심지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빅테크 기업이랑 4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계획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페르미의 미래는요. 극단적인 대성공 아니면 처참한 대실패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 기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딱 맞는 이론이 바로 구명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귀성 이론입니다. 재귀성 이론.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야, 페르미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회사는 오른 주가를 바탕으로 더 싸게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실제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시킬 수 있어요. 진짜로 발전소가 지어지는 걸 본 시장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가를 더 위로 밀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순환고리, 이게 바로 재귀성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고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무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귀성 이론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에너지 컨설턴트가 페르미의 적정 주가를 예측했는데 그 범위가 7달러에서 105달러 사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위죠. 성공하면 100달러는 우습게 넘어가지만 실패하면 10달러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딱 붙어 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페르미가 꿈꾸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 시나리오,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장의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리고 높아진 주가 덕분에 돈을 싸게 빌려오고 그 돈으로 계획대로 발전소를 뚝딱 지어내면 그걸 본 시장의 신뢰는 더 커져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는 거죠. 초창기에 다들 망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거인이 된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 회사들이 바로 이 긍정적 재귀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정반대의 경우 끔찍한 실패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바로 악순환 구조예요. 만약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그럼 시장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주가는 바로 폭락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돈이 없으니 프로젝트는 더 늦어지겠죠. 결국 시장의 불신이 현실이 되어서 프로젝트 전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한때 엄청난 비전으로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무너졌던 위워크의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죠. 그리고 이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발전소라는 이름까지 붙인 이 계획은 페르미의 가장 위대한 꿈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완공된 비슷한 원자로가 짓는 데만 15년이 걸렸고 예산도 엄청나게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페르미는 이걸 2031년까지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표를 못 지키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페르미의 미래는 딱 두 갈래 길로 나뉘는 겁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아마존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제2의 위워크로 끝나느냐. 그 운명의 갈림길 한가운데에 페르미가 서 있습니다. 자, 이 표가 페르미의 두 가지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처럼 성공한다면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돈 번 회사처럼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회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페르미가 AI 에너지 시장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실패한다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 했던 또 하나의 거품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페르미 CEO가 남긴 이 한마디가 이 회사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틸리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전기 만들어서 배당이나 주는 그런 따분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그만큼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업이라는 선언이죠. 투자자라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페르미는 이 엄청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정치적 자본과 먼저 확보한 자원들이 수많은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정말로 넘게 해줄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AI 시대의 미래는 물론이고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페르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사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